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나올 당시에 지역구도 안 나가겠다, 비례대표도 나가지 않겠다 선언을 했었죠. 과연 지금 와서는 혹시 나가서 금배지를 다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자, 과거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정치를 시작하면서 저부터 선민후사를 실천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미래와 동료 시민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역구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비례로도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용기 있게 헌신하겠습니다. 예, 호준석 대변인. 네. 당대표 전당대회 지금 7월 또는 8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점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당대표 나간 다음에 지금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닙니다만 이후에 치러질 보궐선거라든지 이런 데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갈 수 있을까요? 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일이 이번 총선 때도 나를 위해서 이제 그 의원직 출마하지 않겠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공적인 것을 우선하겠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만약에 이제 당 대표가 된다면 그 다음에 뭐 본인의 대표로서의 입지를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뭐 또는 그 다음 대선 준비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 저는 그럴 스타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뭐 원외라는 것이 사실 뭐 큰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선 후보 되는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원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무리하게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에 당대표 출마할 가능성이 과연 이제 어느 정도이냐, 저는 이제 50%는 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것은 이제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국민들이 이제 원하고 있고 그 국민들의 요구가 점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인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위원장의 마음도 점점 바뀌어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제 관건은 저희 당 지지자들은 압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 전체로 이제 그 여론조사의 응답증을 봤을 때는 아직은 나오지 않은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은 우리 당의 지도자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라는 공공선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응답이, 이 여론이 어느 정도 이제 바뀔 것인가 앞으로의 기간 동안에 그것이 아마 한동훈 위원장의 결심을 최종적으로 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사실 과거 역대 대통령들의 국회의원 경험을 보면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네. 김영삼, 김대중, 뭐 9선, 6선 이렇게 했던 분들도 계시고 대부분 한 번 이상은 정치를 국회의원을 하셨던 분들인데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만 바로 검찰총장에서 직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정치를 아는 대통령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국회에 대한 사실 국민들의 신뢰가 또 많이 떨어져 있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당선이 됐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길을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회 경험이 없으시죠. 물론 검찰총장에서 대선으로 직행한 유례가 없는 이제 정치인이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그 부분을 유권자들 국민들께서 좋게 높이 평가하시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의회 경험이 없어서 국회의 경험이 없어서 이런 상권 분립과 관련해서 의회의 기능과 권한을 상당히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 거부권 행사도 그런 맥락에서 읽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동훈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국회 경험을 물론 이 어떤 정치적 체급이 꼭 원내 입성이 절실한 측면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이 사실 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 의정 활동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여전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자제해야 한다. 또는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죠.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죠. 큰 선거를 지휘한 사람은 일단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자숙하면서 있는 것이 도리였었거든요. 대패한 이유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 정도면 저는 잊혀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럼 총선 말아먹은 사람이 또 지방선거도 말아먹으라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를 좀 하시라고. 그거 찍어주는 사람은 진짜 우리 당에서 찍어주면 우리 당은 해체해야 돼. 예,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계속 홍준표 시장은
계속 매일 한 건 이상씩의 이런 SNS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냥개가 되어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건가. 근데 또 누구 혹자는요. 보통 이게 홍준표 시장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야욕이 있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제어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오히려 나와라.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하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나와서 그 링에서 아마 국민들이 또 한 번 판단할 것이다. 그러면 혹시 오히려 별의 순간이 나한테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동의하세요? 저는 전혀 동의를 못 하겠고요. 아니 왜냐하면 홍 시장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와주려고 하면 저런 식의 표현을 통해 가지고 도와주려고 하겠습니까? 저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폄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누구의 모든 사람의 눈에 뻔히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냥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애라고 그랬잖아요. 사냥개하고 애를 합치면 뭐가 됩니까? 강아지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법무부 장관하고 여당 대표까지 한 50살이 넘은 사람을 그렇게 뭐 애나 강아지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누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애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오로지 홍준표 시장과 몇몇의 진짜 홍준표 시장의 뜻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 몇몇 사람 빼고는 저런 생각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런 표현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스스로에게 꼰대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것이 아닌가. 왜 이렇게 저렇게 자폭하는 그 언어를 그 언사를 계속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예. 사실 뭐 한 언론에 따르면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원들이 원하면 도망가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런 또 반응도 있습니다. 뭐 선발 투수가 아니라 이제 주전 투수로 나서야 된다. 구원 투수 이제 아니고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직접 이렇게 주전 투수, 선발 투수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하고요. 이상민 의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전당대회 출마로 마음이 기운 듯하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모습이 도서관에서 또는 식당에서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목격이 되면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자꾸만 목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몸을 풀고 있구나. 전당대회에 나오겠구나.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